이 표를 보시면 이제 독립이 언제 되었고, 그리고 이 나라의 어떤 면적이나 이런 인구의 수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198위니까 거의 아주 규모가 작은 나라인데, 이 규모가 작은 나라가 큰 부를 누렸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진 곳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빈국이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나눠볼 텐데요. 이제 그러기 전에 이 나라의 그러면 국가적인 것을 간단히 나누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편성이나 이런 것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국은 1968년 1월 31일, 그러니까 신탁 통치령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이 세 나라가 이 나라를 통치해서 이 나라를 그 위에 건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21km 제곱미터, 그래서 세계 198위, 인구는 약 10만 800명,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나 면적이나 똑같이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작은 나라입니다. 민족 구성원은 또 나우루인 58%, 그리고 이제 태평양 섬주민, 그 주변에서 이주해온 섬주민이 26%,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강석 그 노동인으로 중국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외 16% 그리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야렌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정치체제가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원제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라오엔엘 아잉메아이며 이곳은 국무총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 대변인이 마커스 스테펜이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공용어는 나우루어,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는 식민지 때 그 나라를 그 식민지화 했던 그 나라의 언어가 들어갔던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63%, 그 다음에 카톨릭은 32%, 그 외에 불교나 또는 이슬람교, 기타 토착 정교가 5%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79년 8월 20일 우리 대한민국과 수교 맺어 있는 상황이고, 북한과도 1982년 2월 23일 수교를 맺은 상황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나우루는 그 세계 지도를 보면 아주 점과 같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 뭐 솔로몬 제도나 이런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는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다면, 이 나라는 사실은 그 동그란 모양의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 보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을 보면 거의 점으로 보일 정도라서 이 나라가 얼마나 작은 규모인지 알 수 있습니다. 12개의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개의 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 나라가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나가면 이 국토를 전체적으로 돌 수 있을 정도로 면적은 작은 나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가 63%라고 했지만 이곳의 정통 기독교는 몇 프로인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에 기독교가 먼저 복음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토착 종교인 그 어떤 그 나라의 문화와 기독교가 복합되어서 그것이 이 나라를 복음화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우루는 새똥의 천국입니다. 이 새똥들이 쌓이고 쌓여서 인산염이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인산염이 이 나라에 불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새들을 보면 배설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건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그렇지만 이 배설물의 천국인 나우루가 부와 빈의 기로에서 결국은 빈민국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불과 10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보시면 17세기, 18세기 초반에는 가장 부했던 나라입니다. 동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나라는 그 미국과 일본을 앞섰던 그런 나라이지만 지금은 가장 가난한 나라, 빈민국 중에 빈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2개의 씨족으로 형성돼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씨족이 내전도 많이 일으킬 정도로 문제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나라는 가부장 제도를 기반으로 한 씨족 사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내전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새똥의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똥의 배설물로
인해서 그 부를 이들이 누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그 경제를 개발하기보다는 자원 의존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광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그 국민이나 나라가 얼마나 허탕하게 돈을 쓰고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인산염이 얼만큼 가치가 있었냐, 석유보다도 더 비싼 값으로 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광석은 다른 나라에서 인광석이 한 20% 정도만 나와도, 순도 20%만 나와도 최고로 치는데, 이 나라는 순도 100%예요. 순도 100%라는 것이 상당히 가치가 높았다. 그래서 이 나라는 그냥 인산염만 팔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나라였지만, 이것이 100년도 안 걸려서 2003년에는 완전 고갈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잔존해 있는 것은 지금 호주가 그 20년간 채굴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잔존되어 있는 인산염은 이제 호주가 채굴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일과 그다음 오스트레일리아, 또 일본, 이런 서구화된 나라들의 식민지화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서구화된 문화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그 어떤 서구화된 식단 때문에 비만과 성인병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병과 당뇨병을 많이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빈민국이 되었지만 이들의 식습관이 변하지가 않았으며, 그 다음 이 나라가 제일 처음에는 구황작물을 먹었을 때는 이 나라가 그 민족들이 날씬한 편이었는데, 이게 이제 식민지화가 되고 인광석이 채굴됨으로 인해서 서구화된 문화, 그 다음에 어떠한 자본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그 냉동식품이나 정크푸드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비만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9세기에는 최고의 복지 국가였습니다. 세금도 내지 않았고 병원이나 학비나 이런 것들도 무상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미혼인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은 어떤 주거를 할 수 있는 집까지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이런 것도 전혀 내지 않고 100% 다 지원을 받았던, 그리고 전 국민이 1억까지 지원을 받았던 그런 복지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브루나이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브루나이는 어떤 석유가 그 산유국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그 산유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설날이다 이러면은 전 국민에게 한 100만 원 정도에 되는 그 어떠한 그 축하금을 줍니다. 근데 이 나라는 그냥 1억씩 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자연스럽게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기형적인 경제 시스템입니다. 어떤 것을 개발하거나 어떤 것을 투자하거나 이런 경제적인 것이 없고 무조건 자원으로 의존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의 토지 자체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어업이나 목재 정도였는데, 사실은 이제 한 100년간을 이들이 한 2, 3세대에 걸쳐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이들이 실제 일하는 법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을 하려고 하고 정부에서 일을 이제 하게끔 권고를 했고, 그 다음에 전 국민의 95%가 사실은 그 나라에 귀속되어 있는 노동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국영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나라가 어떤 경제 상황인가? 지금은 그 호주의 정부의 자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5천만 불, 그러니까 지금은 늘어나서 1억 불 정도를 이제 받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인광석, 그 잔여 채굴권, 그것을 20년간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금은 이제 호주가 지금은 그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호주에서 수용하는 대신에 이 나우루에 요구를 했던 것이 뭐냐면, 호주의 난민을 수용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나라가 그 범죄인들이 많이 이 나라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어떠한 내전이나 어떠한 치안의 불안한 요소들로 작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호주 난민 수용시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 정부의 자원을 받는데 2003년도에 350만 불을 무이자로 차관으로 제공받았습니다. 명목은 경제협력협정이지만 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보시면 그 실크로드가 실질적으로 이게 그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어떠한 그
그 자본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중요한 천연 자원을 중국이 흡수하고 또 특히 호주를 그 경계하기 위해서 이 태평양의 많은 섬들에 사실은 인터넷이나 통신 이런 회사들을 지금 중국의 많은 그 기업들이 지금 그것을 매수하고 있는데 그것을 미국이 지금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더라도 그 중국의 화웨이가 태평양 섬들에 어떠한 통신 시설을 설치하고 이제는 그 밑으로 들어가는 해양 통신 시설, 어떤 해양 시설을 구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지금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지만 이 나라가 어떤 그 구조적인 변화가 없으면 중국에 잠식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세아니아나 태평양 그리고 동남아시아 인근에 있는 그 모든 섬나라들이 지금은 숨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우루도 피할 수 없는 역시 숨을 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계에는 있지만 나우루에는 없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개울과 강이 없습니다. 그 바다 사이에 그 새똥의 침착물로 인해서 그 바다와 바닷물과 또는 어떤 그 바닷물이 오고 가면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그 모래나 이런 그 침절물들 있죠. 그걸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 이 나라는 강이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개울과 강이 없다. 두 번째, 지붕 집수 시스템을 이용해서 물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아시다시피 물이 그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 이들은 물을 수입을 하거나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보호구역이나 세계유산이 없는 나라입니다. 많은 인광석이 채굴되었을 때도 이 나라에 어떠한 그 보호구역이 형성되지 않고 무작위하게 이 채굴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인광석을 채굴했던 그 흔적들은 아직도 이 나라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아시다시피 규모가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30km 이상의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군대가 없습니다. 그럼 이 나라의 안보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호주가 지고 있습니다. 호주가 안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맘만 먹으면 이 나라를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이 나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라는 미크로네시아인 그리고 폴리네시아인 이 두 민족이 이 나라를 이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미크로네시아가 뭐냐? 이것은 미크로는 작은 섬에 사는 그 민족들이 이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폴리라는 것은 작은 섬들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모아나, 통가나, 니우에, 쿡제도, 투발루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섬들이 조금씩 모여 있으면서 그 나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종들이 이 나라에 이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분포해 있는 표입니다. 이 그 그림을 보시면 여러 나라가 있는데 특히 이 오세아니아는 기독교가 거의 90% 이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정통 복음보다는 그 나라의 토착 종교가 병합되어 있는 그런 통합 기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 기독교는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이 브레고리를 보시면 이 태평양판 그리고 이 필리핀판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나라는 실질적으로 지진을 크게 겪지는 않았어요. 약간 살짝 비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속해 있는 곳이 위치가 보면 이 태평양이나 이쪽 그 오세아니아의 일부에 걸쳐 있는 그 위치상 때문에 이곳은 무엇을 많이 겪냐면 해일을 많이 겪습니다. 해일. 그래서 그 해일이 많이 겪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어떠한 자연적인 것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세아니아 지역보다는 실질적으로 재난이 적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제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작은 나라가 정말 그 색동으로 인해서 그 많은 부를 누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고하는 손 위에 우리 거두는 복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있다시피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나라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부가 너무나 이 나라들한테
그냥 쉽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그 쉽게 오는 부로 인해서 일을 안 하게 된 거죠. 게을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냐면 이 나라가 국민들이 어느 정도 했냐면 비싼 수입차를 사고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차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의 타이어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차 자체를 버렸어요. 그리고 또 설 예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죠. 이 나라에서 이제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나 이쪽으로 쇼핑하러 간다는 거죠. 그 이전에. 그래서 쇼핑하라고 온다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사치를 누리고 살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나라가 보면 아니 이렇게 큰 부를 누렸는데 왜 이렇게 빈민국이 되었을까를 보면 큰 거에 대보면은 게으름이고 그 이면에 보면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했을 때 이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이 나우루는 왜 이렇게 빈민국이 되었냐고 그 기도를 하면은 첫 번째가 게으름은 둘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떠난 거에 대한 그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물질이 있을 때는 주님을 멀리했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남아시아에 보면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무엇이 들어갔냐면 경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경제의 문을 열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냐면 경제의 문이 열리면서 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복음 사역을 두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구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배고파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배부르면 절대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도 갈급함이 있어야 주님 바라보잖아요. 그렇듯이 이 동남아시아나 이 오세아니아 지역들을 보면 두드러지게 특징이 뭐냐면 이 나라는 천연 자원이 너무 풍부했어요. 너무나 많은 부를 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중국한테 지금 먹히고 있습니다. 하나씩. 근데 대부분 그것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자꾸 오냐면 주님을 떠났던 백성들의 마음. 그것과 게으름은 사실 게으른 거는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내가 배고픈데 일을 하게끔 하면 배고프니까 밥 먹으려고 일을 하겠죠. 그런데 제일 첫 번째가 주님을 떠났을 때. 그 슬픔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그 행정가가 없었어요. 이 나라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를 계속 보여주시는데 어떤 한 나라에 그 나라의 복음 국가가 되는 것도 어찌 보면 지도자가 그 나라를 어떠한 이 국가의 개념으로 이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사실상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나라는 그 나라의 헌법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나라도. 그런데 말씀이 토대로 된 법으로 세워진 나라들은 부강하고 또 지금도 미국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래도 그 나라가 부강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나 유독 이쪽 나라들은 아무래도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것들이 타 종교가 장악을 하면서 그 민족에 의한 그 문화에 의한 이러한 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이 오세아니아는 식민지화가 되었을 때도 식민지를 했던 그 나라들이 복음을 다 들고 갔어요. 이 나라들이 보면 항해사들이 그 나라들을 그 섬들을 발견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 배를 타고 들어갔던 것들의 어떤 그 루트를 보면 대부분 선교사들이 복음을 두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왜 자리를 못 잡았냐면 기독교가 들어가면 카톨릭도 들어가면 또 그 나라의 다른 민족들이 이주를 하면서 다른 종교도 같이 병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믿었던 그 토착 종교 이것들이 씨앗이 되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완전한 복음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그 나라는 복음 국가로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일단 복음으로 세워졌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완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화된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우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복음 국가로 재정비되도록 그리고 이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능력을 잃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나라의 행정 능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었다면 이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은 많은 경제적인 개혁을 하려고 해서 뭐 투자도 하고 어떤 관광 사업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미 무너진 이 경제를 지금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나라들이 너무나 급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이제 영원 구원의 부흥의 새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갈급한 영들, 정말 이제는 물질에서 이제 빈민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그러면 이들이 구원자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 구원의 부흥의 새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정부기관, 이 행정력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경제나 정치나 교육이나 문화나 안보. 지금은 그 외부로 인해서 지금 안보를 지금 이들이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자체적인 안보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를 잠식하려고 넘보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빈국의 나라 경제 체제로 인해 불이한 방법들이 나라를 점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나라가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테러 집단들을 수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국적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이 나우루의 국적을 가지고 어떤 테러의 행위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테러의 집단과도 끊어져야 되고, 또 이 나라는 아시다시피 범죄인이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실제 이 나라가 그 호주 식민지 어떤 난민의 수용 시설이 되었을 때도 이 난민이 보면 범죄인들이에요. 흉악범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차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이 나라가 또 불법 자금 세탁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많은 나라들이, 많은 기업인들이, 경제인들이 이 나라의 돈을 숨기려고 이 나라에 자금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모든 나라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의한 것들이 이 나라에 장악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함께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에서는 물질의 폭락으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영원 구원의 사역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냐면 이슬람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테러 집단이 들어가고 있다. 테러 집단이 들어가면은 100% 종교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이제는 테러 집단이 없어지고 이슬람교가 불안한 그들의 심령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히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구제 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이 나라에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많은 이 선교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5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처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주님, 이 말씀대로 나우루의 생명의 길로 임하시옵소서. 셰카이나 영광이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나우루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